독도 상공 6대의 T-50 고등훈련기가 편대를 이루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여운막이 터졌습니다.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 태극 문양이 하늘에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0.1도의 오차도 없이. 그로부터 며칠 후 일본 정부는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급유 요청, 거절. 처음엔 친선 행사까지 계획했던 일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요미우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 독도 주변 비행의 문제라고. 항해 서한도 보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한국 공군이 한국 영토 상공에서 훈련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독도라는 위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보여준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완벽한 태극 문양 때문이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대선, 그 기술력이, 그 정밀도가 누군가에겐 위협으로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급유는 거절됐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담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분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F-15C로 1200시간을 날았습니다. 지금은 펜타곤 전략분석국에서 20년째 동아시아 항공 전략을 연구하고 있죠. 전쟁이 아닌 억제력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데이터와 사실만이 제 언어였습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립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스크린을 보기 전까지는 금유 거부. 워싱턴 DC에서 파리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브리핑 파일을 열던 중이었습니다. 국제항공 엑스포 개막을 3일 앞둔 오후 각국 비행 시범팀 명단과 일정표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 한 줄이 눈에 꽂혔습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중간 금유지 사용 불가 통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금유 거부. 하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연료 보급은 항공 외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20년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가 활주로를 막는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더 내렸습니다.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석 하나가 달려 있었죠. 최근 독도 인근 훈련 영상으로 인한 외교적 고려 사항 발생. 독도? 훈련 영상?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중 시범 비행이 외교 문제가 된다? 흥미로웠습니다. 아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블랙이글스 독도를 입력했습니다. 영상 하나가 최상단에 떠올랐습니다. 조회수 380만. 업로드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푸른 바다 위로 6대의 T-50 고등훈련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갔습니다. 그 아래 작은 섬 하나. 독도였습니다. 기체들이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이 터졌습니다.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 두 색의 연무가 하늘에 태극 문양을 그렸습니다. 0.1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편대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연무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F-15C로 1200시간을 난 사람입니다. 블루엔젤스의 시범 비행을 수십 번 분석했습니다. 영국 레드 에로우즈의 정밀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달랐습니다. 저건 전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내 옆자리 승객이 저를 흘끗 봤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3분 42초였습니다. 저는 5번을 돌려봤습니다. 편대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연막 분사 타이밍을 초 단위로 쪼갰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인간의 허용 오차 범위를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자율비행 장비 없이 순수 수동 제어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미 공군 블루엔젤스의 최고 정밀도 기록. 편대 유지율 97.3%. 영국 레드 에로우즈 98.1%.
그렇다면 이들은?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각도 오차, 시간 지연, 편대 이탈률을 역산했습니다. 계산기가 숫자를 토해냈습니다. 99.7%.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번 재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럴 리 없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블루엔젤스도 레드에로우즈도 넘지 못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는 브리핑 파일로 돌아갔습니다. 금유 거부라는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 저 하늘을 보고 불편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 완벽함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 문제였습니다. 태극 문양이 독도 상공에 떠오른 순간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위에도 벽을 세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그 하늘이었습니다. 붉고 푸른 연무. 흔들리지 않는 편대선. 99.7%라는 숫자. 그리고 금유를 거부당한 팀. 이 현상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팀을 직접 봐야 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하늘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늘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0.1도의 오차가 생명을 가릅니다. 그들이 그린 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지였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전 7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체크인도 미루고 곧장 엑스포 운영 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 2층 기술 분석실, 프랑스 항공연구소 소속 피에르가 커피를 건넸지만 저는 곧바로 한국 블랙이글스 비행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편대 간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3m. 고도 유지 편차 0.2초 이내. 연막 분사 동시성 0.05초 이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피에르는 3번 검수했다고 레이더 추적과 영상 분석이 모두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루엔젤스 최고 기록을 불러와 비교했습니다. 편대 간격 오차 0.8m, 고도 유지 편차 0.5초, 연막 분사 동시성 0.12초. 한국팀은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정확도 99.7%. 자율비행 장비 없이 순수 수동 제어였습니다. 인간의 반사신경 한계는 0.2초입니다. 그런데 6명이 0.05초 이내로 동시에 연막을 분사했습니다. 이건 반사신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측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피에르가 측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6대가 완벽한 V자를 그리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연무가 교차하며 태극을 그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술이라고. 단순한 비행시범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에 그린 국가의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각국 팀 기체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자랑스러운 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팀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블루엔젤스 97.3%, 레드에로우즈 98.1%, 프레체 트리콜로리 96.8%, 페트루이 드 프랑스 97.9%, 블랙이글스 99.7%. 그래프에서 한국팀의 빨간 점만 홀로 위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 블루엔젤스도 이런 정밀도는 내지 못했어.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인정하기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미 공군의 우월성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숫자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피에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외신 기사들이 스크롤됐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르몽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가디언은 서방을 압도했다고, 뉴욕타임스는 항공 강국의 부상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달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군사적 과실을 우려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지역 긴장 고조를 지적했습니다.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댓글란에는 각국 조종사들의 반응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은 존경을, 영국은 믿을 수 없는 정밀도를, 프랑스는 예술가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이자 군인입니다. 둘 다라는 게 문제죠. 예술은 감동을 주지만 군인은 두려움을 줍니다. 둘이 합쳐지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포.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99.7%. 완벽에 가까운 곡선. 공포는 무력 앞이 아니라 완벽함 앞에서 자랍니다. 대응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늘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0.1도의 오차가 생명을 가른다고. 그들이 비행선을 맞출 때마다 세계의 기준이 다시 써졌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급류를 거부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팀. 99.7%의 정확도로 세상을 놀라게 한 조종사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6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가? 어떻게 0.05초의 동시성을 만들어내는가? 그 안에 어떤 훈련이,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피에르에게 한국팀 숙소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급유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99.7%. 그 완벽에 가까운 숫자가 제 모든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째 기다렸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금유 문제로 우회 경로를 찾고 있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데이터 분석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일부 국가는 저 완벽함을 불편해할까? 기술적 우월성은 경쟁을 부르지만 두려움을 부르진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훈련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군사포럼 공식 채널, 블랙이글스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 에어쇼, 2021년 서울 에어쇼, 2023년 국군의 날 시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정밀도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행에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편대가 그리는 선마다 의미가 담겼습니다. 태극 문양, 무궁화 형상, 한반도 실루엣. 이건 단순한 고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에 그린 국가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상징. 정밀도가 아니라 메시지. 그들은 하늘에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엑스포 넷째 날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회 경로로 이틀을 더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그들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경납고 뒤편 임시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어로 된 대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영어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연구관이라고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종사가 서 있었습니다. 비행복 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대위.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고요? 데이터 분석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이 저희 비행 데이터를 연구 중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5명의 조종사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금유 거부를 당하고도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개인의 불편함으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상공 비행은 의도적이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전시가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비행합니다. 독도는 저희 영토입니다. 그곳에서 훈련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도발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념만 있었습니다. 99.7% 정확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입니다. 훈련만으로? 김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과 신뢰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믿습니다. 제 옆에 누가 비행하는지, 그가 언제 움직일지 저는 압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각으로 압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신뢰, 감각, 데이터 너머의 언어. 세계는 당신들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대위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격이 아니라 수호를 위해 납니다. 그러나 완벽함은 그 자체로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불완전해져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완벽함을 숨기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 하늘은 모두의 것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누군가 그걸 두려워한다면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옳은 자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위협적인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서로를 신뢰한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군사저널 편집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기고문을 쓰겠다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포의 재정에 하늘에서 배우는 신념의 힘.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힘 앞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신념 앞에서 태어난다. 나는 오늘 하늘에서 그 진실을 목격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들은 내일의 비행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대선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은 이 하늘의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엑스포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본 공연 허가 여부.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독도 상공 비행은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이번 시범 비행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군사과시가 아니라 정밀의 언어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맥락이 문제입니다. 앤더슨 박사. 일본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밀 앞에서 정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리허설 참관 허가였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활주로에 나갔습니다. 6대의 T-50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기체 점검을 마치고 탑승했습니다. 저는 관제탑 옆 관측 데크에 섰습니다.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체들이 활주로를 굴러갔습니다. 하나, 둘, 셋. 순차적으로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편대를 이뤘습니다. 첫 번째 기동이 시작됐습니다. 수직 상승 후 180도 롤. 육지 이상의 중력이 걸리는 동작이었습니다. 6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각도가 일치했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동. 교차 비행. 두 편대가 서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 직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격은 30m. 속도는 시속 600km. 0.2초 타이밍이 어긋나면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연막이 터졌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하늘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막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편대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육안으로 봤습니다. 6대의 기체가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아닌 의지가 각도를 지배했습니다. 세 번째 기동. 다이아몬드 대형에서 델타 대형으로 전환. 공중에서 대형을 바꾸는 건 가장 위험한 동작입니다. 각 기체의 상대 속도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들은 3초 만에 완료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정확히 3초였습니다. 매뉴얼상 최소 시간이었습니다. 관측 데크에 다른 참관자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공군 소속 파일럿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그 한계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기체들이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김대위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3초 만에 대형 전원이? 김대위는 헬멧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수천 번. 그것만으로? 아닙니다. 서로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디터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 기고문 초안을 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호의적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객관성?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보다 더 객관적일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디터의 말도 이해했습니다. 진실이 너무 밝으면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걸 보여주면 의심부터 합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들의 하늘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활주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소음이었고 비행은 침묵이었습니다. 오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이 그 허용치를 삼킵니다. 그들이 대형을 맞출 때 저는 세상의 균형이 바로잡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에디터의 요구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친절합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기회가 아니다. 하나의 철학이다. 6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하늘은 그들의 것이 된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본 공연이었습니다. 운영위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날 것입니다. 의심의 벽을 뚫고 진실의 각도로. 하늘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공연 이틀 전, 저는 한국팀 정비동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위가 허락해줬습니다. 비행의 이면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정비동은 조용했습니다. 6명의 정비사가 각자 기체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연막 노즐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얼 하는 겁니까? 용액 점도를 재확인합니다. 온도가 2도만 달라져도 분사 패턴이 바뀝니다. 그는 마이크로미터로 노즐 직경을 측정했습니다. 0.01mm 단위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밀도는 항공기 엔진 정비 수준이었습니다. 공중의 선 하나에도 이런 노력이 들어갑니까? 선이 아닙니다. 국가의 서명입니다. 정비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 공중의 완벽함 뒤에는 땅 위의 완벽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정비사는 기체 무게중심을 재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량, 파일럿 체중, 심지어 헬멧 무게까지 고려했습니다. 0.5kg 차이도 비행 각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블루엔젤스도 이렇게 합니까? 모든 팀이 합니다. 다만 저희는 더 자주 합니다. 얼마나 자주? 매 비행 전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 비행 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건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정비동을 나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기류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 대위가 설명 중이었습니다. 오늘 측풍은 초속 8m입니다. 3번 기동해서 좌측으로 0.3초 선행 진입하겠습니다. 다른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확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매뉴얼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매번 이렇게 즉석에서 조정합니까? 김 대위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을 외우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합니다. 바람이 바뀌면 저희도 바뀝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소용돌이 패턴, 난류 구간, 보정 각도. 복잡한 계산식이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걸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공유했습니다. 팀 전원이 이 수준입니까? 네. 한 명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외우지 않았다. 이해했다. 언어가 아닌 감각의 합의. 오후에는 시뮬레이터실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조종사가 훈련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비상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기체 엔진 출력 저하. 편대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3초 후 1번과 3번이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간격을 좁혔습니다. 대형이 재구성됐습니다. 2번은 안전하게 이탈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예비 조종사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패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합니까? 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연습합니다. 왜입니까? 실패를 아는 팀만이 위기를 이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팀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6명의 신뢰. 그게 99.7%를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저녁,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일반 관중에게도 공개됐습니다. 관람석에는 각국 언론과 항공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기체들이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랐습니다. 첫 기동이 시작됐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곧 잠잠해졌습니다. 두 번째 기동. 교차 비행. 연막이 십자를 그렸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 번째 기동. 수직 상승 후 팔자 회전. 붉은 연무와 푸른 연무가 얽혔습니다. 하늘에 매듭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 정적. 저는 옆 사람을 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동. 다이아몬드 대형에서 펼쳐지는 꽃 패턴. 6대가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퍼졌습니다. 연막이 꽃잎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한 점으로. 착륙이 끝났습니다. 그제야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경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이었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정밀은 천재의 번개가 아니라 노동의 비라고. 팀 문화가 한 사람의 재능을 체계로 바꿨다고. 그들의 가장 큰 장비는 기체가 아니라 서로였다고. 관람석을 빠져나오며 외국 조종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게 가능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이 경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완벽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반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비사의 0.01mm, 조종사의 감각적 합의, 시뮬레이터의 실패 훈련, 관중석의 침묵. 작은 기적들이 쌓여 거인이 됐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완벽은 기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기계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에게 배운다. 내일은 본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해낼 것이라고. 본 공연 당일 아침 기상청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측풍 초속 12m. 난류지수 상승. 구름하단 고도 낮음. 운영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고난도 기동을 축소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본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강행하는 건 무모합니다. 저는 김 대위를 봤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 미세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수정안? 바람을 고려한 각도 보정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운영위는 망설였습니다. 결국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기상 악화 시 즉시 중단. 김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제탑 옆 데크에 섰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깃발이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기체들이 이륙했습니다. 편대를 이뤘습니다. 첫 기동 진입. 측풍이 불었습니다. 기체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대형은 유지됐습니다. 두 번째 기동. 교차 비행. 연막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번 기체 연막 분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노즐 오작동이었습니다. 연무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번 기체가 3번 뒤에 있었습니다. 시야가 막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충돌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4번은 패턴 중심을 0.3초 선점했습니다. 각도를 바꿨습니다. 3번을 우회했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0.3초. 반사신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측이었습니다. 4번 조종사는 3번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관제 교신이 들렸습니다. 스피커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블랙 3, 연막 시스템 이상. 복귀 권고. 김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 리드 확인. 블랙 3 안전 이탈. 나머지 패턴 재구성. 패턴 축소 권고. 블랙 리드. 안전 확보된 수정 패턴으로 진행. 관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허가했습니다. 승인. 안전 유지. 3번 기체가 편대를 이탈했습니다. 나머지 5대가 대형을 재구성했습니다. 3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6대 패턴이 5대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은 계속됐습니다. 3번째 기동. 수직 상승.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각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번과 2번이 간격을 좁혔습니다. 5번이 뒤를 받쳤습니다. 균형이 유지됐습니다. 마지막 기동. 다이아몬드 대형. 5대로는 완성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중심을 비웠습니다.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그 빈자리가 더 강렬했습니다. 연막이 피어올랐습니다. 붉고 푸른 선들이 하늘에 그려졌습니다. 불완전한 다이아몬드. 그러나 아름다웠습니다. 결핍이 오히려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착륙이 완료됐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완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리더십은 허세가 아니라 책임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김 대위가 헬멧을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0.3초 만에 판단했습니까? 판단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4번은 제가 무엇을 할지 압니다. 저도 4번이 무엇을 할지 압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99.7%의 비밀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 반사가 아니라 이해. 3번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기계의 문제였어. 넌 잘했어.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팀이었습니다. 저는 관제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영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수한 모범 케이스입니다. 일본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내일 본 공연도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협상했습니다. 하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그들을 시험했다. 그들은 완벽이 아니라 회복으로 답했다. 그게 진짜 실력이다. 본 공연 당일 하늘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측풍은 초속 14m였습니다. 운영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패턴을 축소하십시오. 프랑스 대표의 권고였습니다. 김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지키되 완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모합니다.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운영위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리허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관리할 줄 알았습니다. 오후 3시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각국 언론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최전방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시범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체들이 활주로에 나타났습니다. 6대 모두. 3번 기체도 복귀했습니다. 정비팀이 밤새 노즐을 교체했다고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편대를 이뤘습니다. 첫 기동. 수직 상승 후 동시 롤. 바람이 강했습니다. 기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각도는 일치했습니다. 2번과 3번이 풍향 변화를 선제 반영했습니다. 0.2초 선행 각도였습니다. 대형이 유지됐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연막 분사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두 번째 기동. 교차 비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700km. 측풍을 뚫었습니다. 연막이 터졌습니다. 선이 그려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무는 바람에 지배당했지만 선은 의지로 귀환했습니다. 세 번째 기동. 다이아몬드에서 델타로 전환. 공중에서 대형을 바꿨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체들이 흔들렸습니다. 1번과 6번이 외곽을 넓혔습니다. 중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전환 완료. 3초였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의 환호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지막 기동. 절정이었습니다. 6대가 상승했습니다. 최고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강했습니다. 연막이 폭발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편대선이 관제타워 기준선과 일치했습니다. 완벽한 정렬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육안으로 봤습니다. 하늘의 서명이었습니다. 착륙이 시작됐습니다. 6대가 순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침묵이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관중석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휘파람이 터졌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군사 연구자가 비행 시범을 보고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운영위 브리핑이 즉시 열렸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블랙이글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비행을 보여줬습니다. 위험관리의 모범 케이스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대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활주로로 달렸습니다. 김 대위가 조종사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하늘이 당신들을 증언했습니다.
김대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항상 증언합니다. 듣는 사람만 듣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말을. 완벽은 날씨를 이기지 않는다고. 다만 받아들여 관리한다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술과시가 아니라 위험관리의 교과서 가디언. 블랙이글스, 항공안전의 새 기준 제시 르몽드. 한국, 공중의 철학을 증명하다 뉴욕타임스. 의심이 포기했습니다. 인식이 전복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에디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고문을 완성했다고. 제목을 바꿨다고. 하늘이 답하다 한국 블랙이글스의 철학.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늘은 그들을 증언했습니다. 침묵은 경외의 전조였습니다. 폭발은 인식의 전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대형은 바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침묵이 폭발로 바뀌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였다. 공연 이틀 후 국제항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션이 추가됐습니다. 위험관리와 팀 철학. 한국팀이 강연자였습니다. 김대위가 단상에 섰습니다. 프로젝터에 도표가 떠올랐습니다. 정비, 조종, 관제로 이어지는 삼축 협업 루프였습니다. 저희는 매뉴얼을 외우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메모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뮬레이션 공유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는가? 팀 훈련 주기는 얼마나 되는가? 실패 시나리오는 어떻게 설계하는가? 교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프랑스 공군이 합동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이 정비 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팀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파급은 군을 넘어섰습니다. 재난대응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공안전기구가 프로토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정밀, 협업, 책임. 이 세 단어가 새로운 언어가 됐습니다. 한 학자가 논문에서 새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공중의 윤리. 기술을 넘어 문화와 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군사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초기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대학에서 필독 자료로 지정했습니다. 항공 아카데미가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름보다 데이터가 말하게 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팀을 만났습니다. 김대위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으니까요. 저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 특별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넘어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분석하러 왔다고. 그러나 그들에게 배워 돌아간다고.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배움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저희도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제게서요? 진실을 기록하는 용기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빠르다. 문화는 오래간다. 팀이라는 발명품이 오늘도 하늘을 뜬다. 나는 그들의 비행에서 승리보다 품위를 먼저 배웠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을 그들의 방식으로 봤습니다. 정확도가 아니라 신뢰로.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